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경제학 문제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끝났으니까 우선 쉬시면서 약간 채점은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결과는 나와봐야 하니까 조금 편하게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문제를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GDP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얘기인데 전통적인 문제니까 난이도가 좀 쉬웠고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지문이 앞에 거시가 배치되어 있는데 지문이 좀 짧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뭐 실업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가진 않았습니다. 뭐 비자발적 실업이라든가 경기적 실업 같이 뭐 그런 거 아니면 자발적 실업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어렵지 않았고 중앙은행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책 여러 가지 중앙은행하고 이게 금융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 구별하는 건데 이것도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네요. 그리고 4번 계산 문제가 이제 약간 계산 문제라 하기도 그렇지만 여기 유일한 생산 요소인 노동을 투입할 때 만들 수 있는 아웃풋의 개수입니다. 요거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뭐 일일이 뭐 그리긴 그렇지만 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나라 여기 보시면 갑국과 을국이 있어서 X제랑 Y제를 생산한다 라고 하면은 갑국과 을국 여기 숫자가 L인지 Q인지 그걸 보셔야 돼. 근데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X제, 갑국은 X제 3개, Y제 6개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Q 아니겠습니까? Q로 돼 있으면 이게 올라타세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절대 우위를 따질 때는 생산량이 많을수록 절대 우위가 있는 거고요. 비교 우위를 따질 때는 기회비용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때 숫자가 노동이냐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생산량이냐에 따라 다른 얘기죠. 여기서 올라타세요, 파고드세요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쉬웠고요. 미시경제 관련해서 시장 실패 유형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보통 원래 지방직이 쉽긴 했는데 이번에는 또 유독 또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거시 관련한 비용 편익 분석 관련해서 비용 편익 비율법, 순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거시경제 변수, 미시경제 변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챕터 1장에 보시면 유량과 저량 변수 얘기하죠.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얘기하는 흘러가는 양을 측정하는 것이고 저량이라는 것은 스탁 개념으로 일정 시점에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소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누진소득세고요. 실업보험이고요. 그래서 경제가 과열되면 누진소득세를 통해 가지고 경제가 과열되는 걸 좀 억제할 수 있고요.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때 이런 실업보험을 통해서 밑에 소비 가능 능력을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았던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 함수가 있고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이 40으로 동일합니다. MC가 40이니까 TC는 40Q 이렇게 되겠죠. 그때 독점일 때 생산량 구하세요. 그냥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우항하는 수요 곡선, 기울기 2배 가팔은 MR 구한 다음에 MC랑 이꼴로 놓으면 최적 생산량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최적 생산량만 구해도요. 딱 보면 굳이 가격까지는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답을 한 2개 겹치게 해서 가격까지 구하세요 해야 되는데 출제하신 분이 되게 착하신 분인가 봐요. 그냥 여기 보시면 Q까지만 구하시면 되는 거네요. 자, 10번 다공장 독점입니다. 자, 공장을 2개 운영할 때 아시겠지만 공장 1이 있고요. 공장 2가 있습니다. 그럼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뭐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거지. 자, 그때 다공장 독점에서 최적은 요거 2개 같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장 전체 생산량이 몇 개냐라고 할 때 각각의 Q1과 Q2 갖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
최적식이라는 것은 MC1과 MC2 요걸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긴 한데 별로 어렵지 않은 전형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1번 모든 생산 요소가 투입량이 2배 증가했을 때 2배 같이 증가하게 되면 CRS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인데 2배보다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 IRS 그런 얘기 되겠죠. 뭐 그냥 간단한 개념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비용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장기 균형에서 가격과 생산량. 여러분 장기 균형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장기의 평균 비용 곡선 아니면 그냥 평균 비용 곡선이라 해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최저점이 이제 장기의 최적 선택이죠. 여기에 이제 MC가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 비용을 구한다면 거기 최저점을 구하고 그 최저점에 해당하는 가격 요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그 최저점에서의 생산량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J커브 효과라는 게 뭐예요? 원래 우리 원화의 평가절하 환율 인상되면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가 돼야 되는데 바로 흑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절하를 한 시점에서요. 오히려 적자가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 나중에 다시 흑자로 이렇게 되는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발생하는 건 뭐예요? 가격의 변화가 수량의 변화보다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격 변화에 대해서 비탄력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 얘기하는 것이지 오히려 가격의 싸지게 되고 외국 물건 비싼데 습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경상수지가 악화되다가 이제 환율로 인해 가지고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수출입과 관련된 탄력성이 일보다 크게 되면 그때는 개선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마샬 러너 조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샬 러너 조건이 충족되는가 충족되지 않는가 그거와 관련된 건데 낯설 수는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국제 무역 관련해서는요. 금융 관련해서는요. 환율에 관련해서 많이 설명하니까 어렵지 않은 거였습니다. 자, 솔로 성장 모형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황금률이 뭐냐? 1인당 소비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그게 가장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개념 그냥 간단히 묻는 문제였고요. IS 곡선상에 해당하는 거 IS는 뭐예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관련된 얘기니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고요. 16번 보시면요. 이렇게 과점시장 계산 문제가 꽤 나오네요. 동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두 기업만 존재하는 복점시장이 있습니다. 그때 한계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 보시면 꾸르노 균형에서 나타내는 생산량과 독점같이 담합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생산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반응곡선 구하는 것까지 연습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을 구한 다음에 독점은 2분의 1 그리고 꾸르노일 때는 3분의 2 스타켈버그일 때는 4분의 3 그거 이용해서 그냥 간단히 푸실 수도 있는 거예요. 계산 문제지만 난이도는 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수요함수가 있을 때 가격 탄력성이 2분의 1일 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 뭐 간단하게 직접 푸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P와 Q로 나타냈을 때 분모분의 분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에서 그때 요점이 탄력성이 1이다.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는 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금융정책 관련해서요. 요즘은 이제 중간 목표제보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거의 장점과 뭐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쉬운 문제였고요. 19번도 보시면은요. 변동환율제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허용하는 상태에서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게 돈을 쫙 푸는 건데 통화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먼델 플레밍 모델까지 뭐 가시지 않더라도 쉽게 답은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20번 문제 보시면 요거 콧덩글라스 생산함수잖아요.
알파와 베타 요거 중요하죠. 0.5, 0.5 이렇게 돼 있으면 효용함수가 x의 알파, y의 베타 이러면 x의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원래 직접 MRS 구해가지고 예산선과 같도록 해서 푸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편법 이런 것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걸 활용해서 대입하시면 x, y를 다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왔나 보시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그리고 네 문제, 5개, 6개, 또 있습니까? 7개. 뭐 7개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한 절반 정도 나오거나 그 이상이 되는데 미시는 거의 계산 문제인데 7개니까 그냥 무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시, 거시 한번 살펴보시면 미시 관련해서 요게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5, 그리고 6, 7, 8 이렇게 미시가 이제 한 8문제 나와서 이제 국제무역 같은 앞에서 봤던 비교위 하는 거 뭐 그리고 뭐 그걸 집어넣게 되면 거의 미시 거시가 반반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원래 이제 지방직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예년과 비슷하게 좀 가끔 뭐 이렇게 전통적인 우리가 원론에서 하는 거에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공선택 이론이나 투표제도나 이런 것들도 경제 원론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가끔은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 계산 문제도 별로 어렵진 않게 되었고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제대로 기본 강의부터 문제를 따라오신 분들은요. 손쉽게 짧은 시간 안에 거의 100점을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한 개 정도까지는 아마 틀리시고 다 맞고 이렇게 되면 뭐 선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결론은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그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될 수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잠깐 좀 체력 안배하시면서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좀 잘 한번 기대해 보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